반갑습니다. 오늘 수심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심결 3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팔풍인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것에 제가 제일 마음이 약한가를 한번 자기가 살펴보면 돼요. 이 끝에 이롭고 해로운 것에 내가 마음이 많이 상하는지,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에 상한 건지, 남이 나에게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자꾸 당하는 것이 많이 속이 상하는 건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내가 더 속이 상한 사람이 있고, 경계도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경계가 내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찾아서 나는 이것에 약하구나, 이것을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이것에 약하면 이것을 노력을 해야 되고, 운동선수가 자기가 약한 분야를 많이 훈련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선수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배구를 보니까 저희들이 배구할 때는 서브를 이렇게 넣는, 저는 이제 9인제를 많이 하고 대학 원광대학 다닐 때 6인제도 했어요. 6인제도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9인제 배구할 때 서브를 이렇게 넣으면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9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전이면 되게 여기다는 서브를 못 넣으니까 보통의 이 후위의 사이드가 제일 실력이 좀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여기다 서브를 넣든지 여기다 서브를 넣어요. 그럼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이제 이기니까 내가. 저희들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배구를 하는데 그 상대방에서 제일 잘하는 그 공격을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서브를 넣어요, 이렇게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렇게 공격을 잘하는 사람 서브도 잘 받을 건데 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서브를 넣나 했더니 이게 한 번에 하면 세 번에 공을 상대방이 넘겨야 되는데 그 중에 처음에 이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고 세 번째 또 공격을 하면 한 번에 세 번 중에 두 번을 이 사람이 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럼 한 세트를 지나가면 이 사람 힘이 빠져버리죠. 아무리 잘하더라도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두 세트, 세 세트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족한데 지금은 강한 사람한테 서브를 보내요. 그때그때의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운동도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수비가 두세 명이 막 붙듯이,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잘하면 밖에서 그런 바람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족해도 들어오지만 잘하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럼 이 사람은 그거 힘들다, 나를 이렇게 서브도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경계를 공부를 할 때 이 경계 중에 어느 경계를 내가 힘들어 하는가를 찾아서 그걸 많이 회복을 하려고 그런 경계에 넘어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의 바람을 근데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는 팔풍이라고 그래서 8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풍이 잠자야. 내가 힘이 좋은 대로 자꾸 오면 좋은데 힘이 약한 대로 오기 때문에 약한 대로 내가 수정해서 힘을 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성극락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도 자기가 부족한 걸 다 하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고, 수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약한 부분에 자꾸 나를 건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많이 받으면서 힘을 쌓아서 넘어가야 팔풍을 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수는 이게 밖에서 오는 것이고, 과보, 내가 받는 과보에 대해서. 내가 받는, 아까는 바람이 밖에서 오는 것이고 경계고, 이거는 경계를 당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고를 받을 때, 받을 숫자,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낙을 받을 때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수, 이건 버릴 사자인데, 사수는 불고 불락수,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라고 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일. 그래서 고가 왔을 때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 낙이 왔을 때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정당한 고락이면, 정당한 고나 정당한 낙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편안하게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요즘 같으면은 핸드폰을 보고 막 뭘 저도 가끔 잘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자꾸 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마음을 가. 어떤 걸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즐거움으로 받으려고 하는가? 어떤 거를 괴롭다고 생각하는가?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을 해야 되는데 선하는 것이 자꾸 괴롭게 받는 것인지. 근데 그 정당한 그 고잖아요. 정당한 고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고라고 생각하는 거나 낙이라고 생각하는 걸 잘 분석을 해서 정당한 고와 부정당한 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곤데 낙으로 변할 고. 지금은 곤데 고로 변할 낙. 지금은 곤데 낙으로 변할 거. 지금은 낙인데 이것이 고로 변한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아는 것을 받는 법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고와 낙을 잘 살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팔풍이요. 아까 팔풍 여러 가지 8가지 그 바람 경계. 경계를 8가지 경계에 움직이지 아니에요. 적연 삼수자. 고요할 적, 고요. 이제 그러한 고로하게 그대로 있어. 뭐 삼수. 3가지를 받는 삼수는 아까 얘기했죠. 고, 낙, 그다음에 불고 불락. 그 팔풍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낙 이런 것들에도 적연해.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고 고락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어떤 거냐면 자성정에 의지해서 임은 쌍수하는 사람이에요. 임의로 운전해. 쌍수는 이게 그 공적 영지를 2가지. 공적 영지를 2가지를 아울러 닦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경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고 안에서 일어나는 고고락 이런 마음도 내가 스스로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그 조절하는 것이 뭐냐면 자성의 정과해가 있을 때, 개연되었을 때 그 자성정해로 하기 때문에 팔풍과 삼수를 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공정영지를 쌍수했어. 천진무작에 천진해가지고 내가 따로 짓는 것이 없어. 좋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짓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동과 정이 항상 선의 심경으로 사는 거예요. 선은 식망현진 그렇죠. 망령된 걸 쉬고 참이 나타나는 것이.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 밖에서 8가지 남이 방해를 놓거나 남이 욕을 하거나 남이 나쁘게 하거나 남이 불리하거나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고의 경계가 와도 낙의 경계가 와도 움직이지 않아. 아까 그 스님은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것을 봐도 그걸 다 감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이제 자성정예로 자기를 녹여내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시라 성취 자연, 성취한다. 이룰 성자에다 나아갈 주인데 자연의 그 근본적인 원리, 근원적인 자연 원리에 성취해서 그냥 그 경계가 오면 그 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지잖아요. 경계가 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가 어찌 하자 이게 가는 헛되다는 것도 있고 빌리다는 것도 있어요. 빌리다. 그리고 가짜라는 걸 해야 돼. 거짓. 근데 어찌 수상문의 대치의 뜻을 빌릴 것이냐. 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왜? 팔풍이 와도 내가 다 녹아버려. 삼수 고락이 경계 와도 내가 녹아. 그것을 그렇게 녹는 이유는 자성의 정과 해가 내가 개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진무작하고 선의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다시 곧 그 수상문 정예로 대치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가 딴 때 같은 내가 화를 냈는데 지금 안 내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많이 개연이 된 것이죠. 많이 개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문 그 대치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딱 경계가 오는 내가 스스로 견디고 그렇게 하면 무병의 불구약이니라 수선 도노나 번뇌 농우하고 습기 견중하여 대경이 염념생정하고 우연히 심심작대하여 피타 혼란 사살하야. 이 앞에는 경계가 오면 내가 다 녹였는데 여기는 녹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면 무병의 불구 병이 없는데 약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경계가 팔풍 여덟 가지 경계의 바람이 내가 오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녹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문 정해라는 그 대치의 공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 보고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내가 마음이 요란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래야 법을 갖다 들이대서 내가 고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안 일어나고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먼저 도노했으나 먼저 뭘로 깨쳐서 알았으나 번뇌가 농 아까 앞에 하고 반대요. 이제 아까는 팔풍이 오고 해도 내가 다 녹았는데 지금은 다 깨쳐서 알았는데 번뇌가 아까는 번뇌가 단박했잖아요. 지금 번뇌가 농 이거는 두터울 농 두터우로 두텁다. 남에게 후하게 대하라 그러잖아요. 아까 박에 대한 반대말이죠. 박은 열불박이고 이건 두터울박이고 이건 농도가 짙은 농이니까. 번뇌가 단박은 번뇌가 진해. 그리고 습기가 익혀온 습관과 습관의 기운이 이 굳을견자 중은 이제 무거울 중자죠. 무거울 중이기도 하고 거듭 중이기도 하고 중복할 때는 거듭이고 중량할 때는 이제 무겁다는 얘기예요. 습관 내가 익혀온 습관의 기운이 굉장히 굳어. 앞에는 경한 가볍고 편안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굳고 무거워 견중해. 대경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경이 생각이 생정이야. 정은 이게 뜻정인데 이게 오역에 바탕한 정이죠. 오역에 바탕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생정, 망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면에는 어떤 부분에는 망정이라고도 표현하죠. 망령된 생각, 망령된 뜻 그런 것이에요. 그런 망령된 오역에 바탕한 망령된 뜻이 생각이라나 누가 경계가 오기만 하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해야 왜 이런 마음이 나지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그 오역에 바탕된 망령된 생각이 자꾸 나누면 이게 우는 만나 루자입니다. 만나다. 만나 루자예요. 이 우에다가 그냥 이것에다가 마음심자 쓰면 열이서 오른데 이렇게 책받침을 해놓으면 이게 만나 루자.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상대를 쳐. A라는 사람을 만나도 상대를 주고 B라는 사람을 만나도 손윗사람을 만나도 상대를 주고 아랫사람만 자꾸 상대를 쳐서 피타 타인 밖의 것을 나한테 입어. 이건 입을 피자죠. 입을 피. 타인 다른 사람에서 나에게 입어가지고 뭐예요? 혼란을 입어. 이건 얻을 혼. 이거는 산란하다 할 때. 어둡고 산란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입어. 상대를 짓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상대를 지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아까 이로움이나 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입어요. 어둡고 산란함을 입어서 불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불일 사자인데 그 사신할 때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살은 죽이면 당해. 어둡고 산란하고 괴로운 것들이 내가
내 순수한 마음이 죽어. 죽임을 당해. 그래서 기쁘고 좋은 것이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가볍고 편안해서 내가 잘 이루어 나갔는데 이렇게 미리 깨쳐서 알긴 하는데 갖고 있던 습관이 무겁고 두터워가지고 생각마다 그것이 잘 안 일어나고 진심이 깨친 마음이 안 일어나고 습관으로 익혀진 이런 여러 가지 희로애락 애호욕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생각이나 인연을 만날 때마다 그 상대방이 주는 것을 내가 입어가지고 나의 본심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본심은 없어지고 진공묘의 공정영지 그 진경은 없어지고 상대방이 주는 것에 내가 마음이 미운 마음, 안 좋은 마음, 속상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내 본 마음이 죽임을 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의 어려운 것에 내가 입어가지고 내 본 마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매각 적지 상현자는 즉차 수상문 정해하여 불망대치하여 균조혼란하여 이인무의가 즉기이니. 이 매각은 어두울 매자죠. 어두울 매. 이건 각은 물리치다. 각화시킨다 그런 게 물리치는 건데 어둡게 물리쳐버리 무엇이 적지상현자. 고요한 공정영지의 항상 공정리 상상 자연스럽게 있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물리쳐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즉차. 왜냐하면 아까 경계마다 내가 속상하고 인연마다 당할 때마다 그 상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진공묘의 본래 자리는 도망가 버려서 어디로 화가 나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빌릴 찾자. 빌리다. 우리가 은행가 차관한다 할 때 빌리자. 수상문 정해를 바로 빌려 곧. 아니 저기서 와서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얼른 수상문 정해를 빌려 와가지고 불망대치 잊을망이에요. 이거는 잊을망. 대치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수상 갖고 와서 균조혼란이야. 고를 균자. 이것도 고를 조자죠. 혼란한 것을 골라. 밭에 풀이 많아서 얼른 풀을 뽑아가지고 밭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아까 이런저런 경계를 만나가지고 내가 공정영지를 죽임을 당한 것을 어둠과 산란함을 대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지?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자꾸 골라가. 왜 그러는가 해서 자꾸 찾아서 버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요? 들어가. 어디? 무의. 여기는 유의의 자리로 막 복잡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자리를 그런 것이 없는 그 무의의 공정영지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곧 그 마땅할 의자. 마땅하다. 마땅할 의자. 그래서 수상문정에는 경계를 당해서 아까 앞에처럼 팔풍을 와도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경계를 당해서 자꾸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고 그 속상한 것이 일어나고 원망이 막 일어날 때는 얼른 수상문정을 갖다가 대치의 공을 써서 왜 이것이 일어났냐, 뭐 때문에 일어났냐, 무엇을 바라고 일어났냐. 그래서 그것을 자꾸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가 밭에다가 가을에 농사를 지려면 가서 풀을 뽑고 돌을 골라내고 다 해가지고 골을 쳐서 잘 해야 농사를 짓듯이 내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을 왜 어두워지는 걸 자꾸 살펴서 골라가지고 화가 나기 전에 아까 근데 그것이 그 경계를 당하기 전에 있던 마음을 찾으면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을 찾아서 이렇게 혼란하는데 내가 지금 막 있는 대로 다 속이 상해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될 때까지 제가 이제 골라야 되느냐. 그걸 이제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까 지금 내가 속상한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를 당하기 전 마음. 아까 A라는 사람 내가 속이 상했어. 그럼 그 A라는 사람 그 일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마음을 일단은 거기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계속 찾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공정연이 근본자리 가는 게 선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 1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균조 혼란이에요. 혼란한 것을 이 사람을 만난 그 경계, 명예를 훼손시켰다든가 이로운 걸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간 거, 그것을 그러기 직전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까지 먼저 고르고 거기까지 고른 다음에 이제 그럼 식색거리는 이제 얼굴이 불그락팔그락한 거 저 가라앉아요. 그러면 가라앉으면 그러기 전에 자리에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가라앉히면 이제 진공묘유 자리까지 가는 건데 진공묘유까지 가려면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진공묘유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경계가 일어나기 전의 마음으로 가는 것을 저는 처음에 무의로 삼았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그 경계를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어? 그 마음까지 쭉 끌고 가는 것이 이제 무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진공묘유 가시면 그래 바로 가시면 되는데, 바로 안 가실 때는 그걸부터 찾아가서 저는 그걸 먼저 1차적으로 무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며칠이 가면 이제 그것이 클수록 며칠이 가면 가라앉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일을 만나면 또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 계속하면 나중에 이제 빨리 그 돌아오는 시간이 빨리 돼요. 2번, 3번, 4번 하면 그 빨리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살라는 것이 아까 선정 자리까지 가시면 좋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선을 제가 잘 모를 때는 그 경계가 일어나기 그 전의 마음, 그 마음까지 가시는 것이 1차로 무의를 찾는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수차 대치 공부하여 잠조습기나 이 도노 심성이 본정하고 번뇌가 본공고로 즉 불락 전문열기의 오염수야니라. 비록 숫자 대치, 이거 빌릴 찾자. 빌리다. 차관 아까 할 때 대치의 공부를 빌렸어. 화가 많이 경계를 못 넘기고 막 화가 났는데 수상문 정예의 대치 공부를 빌려서 잠깐 동안에 습관과 습관의 기운을 조절했어. 화가 막 일어날 때 수상문 정예 공부를 가져와서 잊어버리지 않고 대치를 해가지고 잠시 그렇게 일어났던 이런 경계를 이렇게 화를 가라앉혔어요. 조절했어요. 그래서 조절하는데 먼저 깨쳐서 뭐가 심성이 내 마음의 성품이 본래 고요하고 이것이 다툼이 없는 정자죠. 다툴 정자인데 고요 깨끗할 맑을 정자.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한 자리를 도달한 거예요. 아까 저는 이렇게 회복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저는 그 본래 이렇게 번뇌가 공한 자리까지 다 못 갈 때는 그 경기가 일어나기 전의 자리가 저는 무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먼저 깨쳐서 공부를 한 사람은 깨쳤기 때문에 심성이 본래 고요하고 번뇌가 본래 없는 자리를 바로 조절하면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이 자리를 못 들어가니까 아까 무의 자리를 경계에 있기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나서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먼저 깨친 사람은 이것이 원래가 없는 자리다. 원래가 없는 것이다. 해서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면 곧 이것은 점수문 가운데 하얀 근기가 하는 오렴수. 이건 더러우로 자예요. 우리가 부엌에서 내려버리는 물을 오수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물. 더럽게 물든 것을 닦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거기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깨친 후에
수상문 정에는 깨치기 전에 오렴수하고 다르다. 깨치기 전에는 이것이 맞은지 틀린지 잘 모르고 하는데 깨친 후에는 내가 그 자리를 알았어 이미. 그 벌레가 깨끗하고 조촐하고 벌레가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문 가운데 하얀 경계가 하는 오렴수하고는 다르다. 이것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심성이 본정하고 번뇌가 본공. 근데 제가 이 자리까지 가는 공부는 아까 제가 그 깨치기 아니 경계가 있기 전에 자리를 무의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초신기 어디 공부할 때 까마귀 까치 소리가 들린다. 근데 까마귀와 까치 소리가 내 속에 들어있냐? 그러니까 내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 속에는. 근데 어떻게 들리냐? 밖에서 들릴 때만 알고 그 소리가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 그 A라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내 마음에 몰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원래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속에 그런 경계가 일어나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죽임을 당하고 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화가 원래 내 속에 있었던 거냐? A라는 사람 만나서 그 경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원래는 없다. 아까 까마귀와 까치 소리가 없는 것처럼 내 원래 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또 그 다음엔 대치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치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화가 많이 일어나면 이것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거 진짜가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까마귀 까치 소리나 그 사람 나를 건드려서 일어나는 소리나 같은 건데 내가 이것은 없는데 왜 그것은 이렇게 남아있냐? 그것이 이제 무지 습기죠. 근데 그것을 수급에 맺은 인연이 깊으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원래 없다는 자리를 잘 못 찾으니까 제가 까마귀 까치를 갖다 대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없다. 그럼 그 없는 자리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찾다가 무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점수문 가운데 하얀 경기가 하는 공부하고 그러기 전에 공부하는 거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문 정예가 깨치기 전에 공부하는 거다 깨친 후에 다른데 깨친 후에는 갖다 대조하기는 하나 근본자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대치해서 이 자리를 바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깨치기 전에 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바로 이 자리는 못 가고 자꾸 공부를 해서 그게 아니다는 공부를 하라는 것이 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도노 후에 수상문정의하고 도노 전에 수상문정의가 다르다는 말씀을 33장, 34장에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상문정의에 대해 33, 34장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자오 수제오전 즉 수용공불망하야 염염훈수나 착착생의하야 미능무해함이 여유일물이 애제흉중하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공부하는 거는 깨치기 전에 수상문 정의하고 깨친 후에 수상문 정의에 대한 설명을 계속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일이냐, 이제 놈자자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어조사로도 쓰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조사로 해서 어떤 일이냐, 닦기를 깨치기 전에 깨치기 전에 닦음이 있는데 깨치기 전에 닦는데 비록 쓴다 사용한단 말이죠. 사용 무엇을 공을 들이는 것을 잊지 않고 이질망이니까 이질망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닦는데 생각이 훈습하고 닦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잘 닦는다. 이게
공부를 하는데 그 공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내가 마음을 대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해야지, 그러지 않고 혼자 그냥 놔두면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옛날에 습관대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습관대로 가지 않고 깨친 것에 대조해서 자꾸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는 이제 깨치기 전에 했던 것은 닦는 것은 오전 깨치기 전에 닦는 공부, 이게 수상문정이죠. 닦는. 깨치기 전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받들은 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들 대조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대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 들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잊어버리지 않고 공을 계속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행동하도록 공을 들이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각이 훈수폰다는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이 떡을 찐다고 하면 그 떡이 찌는데 김이 새지 않고 들어가듯이, 내가 마음 공부하는데 다른 데로 마음을 새지 않고 그대로 그 공이 그대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닦아. 생각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닦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착착, 이건 이제 붙을 착, 입을 착 그러잖아요. 생긴다, 무엇이 의심이 생겨.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그 법문에 의해서, 스승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산다고 표준 세운 것에 의해서 가는데, 이렇게 생각이 놓치지 않고 하긴 하는데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 깨치기 전이니까. 그래서 능히 무에는 이 막을래, 막힘이 없는 것이 없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것이 맞는가? 그렇게 허란 대로 하신 게 맞나? 그렇게 생각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같다. 뭐가 같았냐면 한 물건이 아까 막을래라고 그랬죠. 가슴흉자죠. 가슴흉. 어떠한 한 물건이 내 가슴 속에 있어.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체하면 이제 이렇게 답답하듯이, 자기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궁금한 생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가슴 가운데에 있을지, 한 물건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과 같을렸죠. 여기서 해석을. 그러니까 같다. 그 이제 우리가 막을래 시원하지 않고 항상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의심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어째서 이 생각이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전에 구구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구단, 이제 우리가 다 구구단을 외워봤으니까, 구구단을 다 2단에서부터 9단까지 다 외우면 9, 5, 45가 맞아요. 근데 9단을 못 외우고 7단까지만 외웠으면 이게 45인가? 46인가? 43인가?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다 외웠으면, 다 외웠다는 건 다 진리를 알았다는 것인데,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오후지, 이제. 이거 완전히 아는 것은 오후고, 깨친 후에고, 깨치기 전에는 제가 9단은 잘 못 외워. 그래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치기 전에 9단을 다 외우기 전에는 내가 그게 문제를 풀기는 푸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의심이 자꾸 생겨요. 우리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이것인가? 할 때 이제 낮자가 틀리면 이것이 맞나? 요즘 이제 우리말 겨루기인가 그걸 한번 열으면요. 모르는 게,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받침도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때 이 글자를 쓰는 저 글자 많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많으면 그것도 완전히 모를 때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띄어쓰기도 이렇게 하나 의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띄어쓰기를 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이거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의심이 자꾸 생겨요. 내가 띄어쓰기 이렇게 장원하는 사람들 보니까 띄어쓰기를 했는데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하냐. 그건 왜? 잘 모르니까. 잘 모를 때는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띄어쓰기를 확실히 안 것은 딱 해놓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의심이 없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띄어쓰기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글자를 쓰는지 맞는지 틀렸는지,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그런 장애, 확실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어.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그래서 그것은 마치 한 물건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 똑같다 하는 것이 깨치기 전은, 그래서 깨치기 전과 깨친 후가 이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음식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을 이렇게 붓는 게 맞나? 이렇게 붓는 게 맞나? 간장을 여기다 이만큼 넣는 게 맞나? 소금을 넣는 게 맞나? 그런 것이 다 잘 모르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착착 생긴 것 같아.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은 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공을 쓰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하는데 깨치기 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전이라는 얘기죠. 확실히 알기 전에는 글자가 이 글자가 맞을까? 받침은 이 글자가 맞을까? 아까 구구단 수학 공부를 하면 59, 45, 95, 45가 맞는지 46인지 47.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 것이 항상 의심이 생겨. 그래서 속이 시원한 게 없어요. 근데 확실히 내가 9단을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95, 45가 맞다 그러면 이게 무해가 없죠. 아, 이게 확실하다. 답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이제 오후에 공부한 거예요. 깨치기 전에는 이렇게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내가 4다 9단을 다 외웠을 때는 의심이 없는 것처럼 진리도 내가 이제 다 안다. 아, 그렇다. 이 말씀이 맞다. 그럼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져서 가슴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확실히 모를 때는 그것이 믿음이 의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깨끗이가 못해서 가슴 속에 채운 것처럼 무엇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상문 정예가 깨치기 전에는 이렇게 의심이 자꾸 생겨.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하지만 생겨. 근데 이제 깨친 후에는 이제 그걸 하더라도 수상문 정예를 하더라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로막히고 답답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기 전에 수상문 정예하고 깨친 후에 수상문 정예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착착 생이하는 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들이 수학 시험 많이 봐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어떨 때는 당당하게 확실하다 하지만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확실하지 못하고 풀면 착착 생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을 들이고 잊지 않고 공을 들여. 이것이 이렇게 하는 법이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했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영어도 공부하면은 지금도 잘 모르지만 과거 분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현재 진행인지 미래 진행인지 어떤 걸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다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쓰면서 착착착 쓰는 거예요. 단어도 쓰고. 그것이 나중에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그것이 다 엉켜가지고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써기는 썼는데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가슴에 남아있어. 이것이 맞을 듯 틀릴지.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도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듯이 내가 진리를 어떤 의미를 깨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생긴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증득이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증득 그 공부를 할 때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병진해라. 왜 병진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면 안 만큼 제가 확실히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이런 의심이 없어. 근데 잘 모르면 증득이 스스로 아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의심이 생겨버려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실행이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증득은 자기가 아는 만큼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 말씀 이론상 진리를 배울 때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어느 도단 입정처다. 그러면 어느 도단 입정처, 왜 어느 도단 입정처일까? 유무초로 생사문이다. 선과 악을 넘어선 것이 지선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아, 그렇기 때문에 선과학을 넘어서는 게 지선이구나. 또 그 청정한 마음은 이 마음 저 마음을 다 놓은 것이 선악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다 놓는 게 청정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바르게 생각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왜 청정한 마음이라 해야 될까? 착한 마음은 왜 안 될까? 악한 마음은 버리지만 착한 마음은 안 되고 착한 것도 놓은 마음이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아, 그래서 이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선과 악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또 어느 도단의 입정처구나. 그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증거를 해.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증득, 그것 보고 증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증득을 대강 여러 해 가야만 증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확실하게 믿는 것이 증득이에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아, 이만큼은 내가 그래. 아까 얘기도 제 9구단을 말씀드렸지만 2단, 3단, 4단, 5단 확실하게 외우면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5, 25다. 5, 6, 30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곱해도 어떻게 나누어도 그 말은 그 답은 맞다. 거기까지는 내가 증득을 한 거예요. 근데 6단부터 7단, 9단까지 못 외웠으면 여기는 증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9구단 전체를 증득할 수도 있지만 2단만, 3단만, 4단만 하듯이 공부도 서막병진도 이래서 했구나. 사리연구는 이랬구나. 작업추산이 이렇구나. 그것을 자기가 아는 만큼 증득해서 이것은 확실하다 하면은 그만큼은 절대로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공부가 증진이 되고 이렇게 올라쌌지.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놓고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면 그걸 제일 잘한대요. 나중에 맞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틀려져요. 그래서 그 착착생이하지 않고 이거 확실하다는 그 증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종경 부총부 17장 마지막 장에 보면 스승님 법을 내는 일이나 후리제자가 법을 받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증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심이 바로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전체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깨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의심이 생겨요. 생기는데 이제 그런 의심을 놓고 계속 왜 그럴까 자꾸 하면 어느 날인가 그것을 알아져요. 우리가 2단에서 9단까지 다 공부를 했지만 그때는 그냥 외웠지만 지금 나이 먹어서 보면 둘이 되고 둘이 4배 이렇게 되면 보태는 거다 곱하는 거다고 다른 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잖아요. 곱하기 원리나 나누기 원리를 알면 그렇구나.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그 원리를 알기 전에는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서도 의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외우는 것을 맞게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원리도 알아져요. 그래서 9 곱하기 8은 70이구나. 9을 8번 이렇게 하니까 9에다 8을 더하는 거다고 9를 8개를 놓아놓고 보태니까 70이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슴에 이렇게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면 거기서 그만큼 하면 그만큼을 자기가 확실을 가지면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아까 우리 수학은 그런 능력이나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실력이 돼야지만 마음 공부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많이 놀아봐야 돼요. 내가 마음을 놓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안 생기고 이것은 시원하고 시원하지 않고 그것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건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학력이 필요가 없고 아까 믿음과 잊지 않고 대조하고 하는 공부 그것이 많이 되면 그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는 의심이 공부의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 분, 의, 성 의심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발심을 내고 의심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의심은 이런 의심이에요. 근데 이 의심하고 불신하고는 달라요. 불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분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건데 이 불신은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죠. 기초가. 기초부터 불신을 해버리면 이건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신 믿고 출발했는데 의문이 많이 없으면 대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대각을 저도 못했지만 대각은 안 되는 것이 의문이 있어야 깨치는 거예요. 깨치는 것이 하나 깨치고 둘 깨치고 셋 깨치고 하면서 나중에 크게 깨치는 거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그 6년, 7살 때부터 의심하셔가지고 26세 5년, 마지막 5년을 큰 정에 들으셨잖아요. 대정에. 대정에 들었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의 의심이 있어서 의심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간 것이 이제 대정이죠. 7살 때 의심하시고 하늘 보고 의심하시고 부모님 보고 의심하셨던 거, 인생사를 보고 의심하셨던 것이 그 의심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구사고행상 그 3년 기원상 해가지고 나중에 그 대정에 들으시면서 5년 동안 대정에 들으시면서 이제 깨치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분심과 의심이 커졌을 때 크게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치기 전에 의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의심을 해결하면서 가면 나중에 알아지고 알아진 걸 가지고 더 크게 알아가는 길은 그 알아지는 힘으로 많이 연구를 하면 크게 깨치는 것이 이제 대각이죠. 그래서 이 착착생이하고 가슴 속이 시원하지 않는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산용 목사님께서는 수도인의 그 주머니에 의심이 없으면 수도인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학생 시절에 그런 말씀 해주시면 아니 종교는 믿음을 통해서 가는데 의심이 왜 필요하냐. 의심은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그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신하고는 달라요. 불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구별도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이것이 불신인지, 이것이 믿음을 바탕한 의심인지 그것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